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살 박정수라고 합니다. 평생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촌늙은이에요. 먼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작년에 겪었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평생 호미 들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컴퓨터 돈이겠어요. 스마트폰도 겨우 2년 전에 배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영철이 영감이 와서 하는 말이 박씨 요즘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다더라고. 내 아들놈이 한 달 만에 50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뭔가 동전으로 돈을 벌어 했는데 텔레비전에서도 자꾸 나오고 경로당에서도 다른 할아버지들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이씨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박씨 요즘 은행 이자가 뭐 되냐? 1년에 2%도 안 되잖아. 근데 코인은 하루에 10%씩 오른다더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 가서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젊은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할아버지 이거 진짜 쉬워요. 저 어제 5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75만 원 올랐어요. 15% 수익률이에요. 하더라고요. 어머나 하루 만에 75만 원. 제가 은행에 3천만 원 넣어둬도 1년 이자가 겨우 60만 원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기가 번쩍했어요. 이거 진짜면 대박 아냐?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젊은이들이 컴퓨터로 돈을 번다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감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알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글들을 찾아봤어요. 물론 절반도 이해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수한테 부탁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도 그 코인이라는 걸 사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민수가 할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돈 잃을 수도 있어요. 주식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야, 나도 평생 농사 지으면서 태풍이니 가뭄이니 냉해니 다 겪어봤다. 한 해 농사 망치면 1년 내내 고생하는 거야. 이딴 거 뭐가 위험해? 그리고 나 돈 좀 있어. 그렇게 해서 민수가 어쩔 수 없이 제 핸드폰에 그 업비트라는 앱을 깔아줬어요. 본인 인증부터 시작해서 계좌 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따라했어요.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해요. 돈 하나 사는데도 신분증도 찍고 계좌도 연결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500만 원만 넣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어요. 0.1개라고 나오더라고요. 민수야, 이게 맞나? 동전을 쪼개서 파는 거야. 내 할아버지 비트코인이 워낙 비싸서 조각으로 살 수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동전을 쪼갠다니.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켜보니까 500만 원이 56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60만 원 12% 올라간 거였어요. 어머나, 이게 진짜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마치 논에서 금덩어리를 주운 기분이었어요. 급하게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민수야, 내 돈이 늘었어. 하루 만에 60만 원도 넘게. 할아버지, 그거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올랐잖아. 이거 정말 신기하네.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사일 나가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홈이 대신 핸드폰을 먼저 들었어요.
기상과 동시에 코인값 확인하기가 첫 번째 일과가 된 거죠. 어디 보자.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농사 정보 대신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오늘 전망 코인 분석. 이런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용어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서는 화투 치는 대신 다른 할아버지들한테 제 수익률을 자랑했어요. 김씨 할아버지 자네도 코인해. 나 벌써 이틀 만에 100만 원 넘게 벌었어. 은행 이자 5년치를 이틀 만에 번 거야. 그러면 김씨 할아버지가 야 박씨 그게 정말이야. 사기 아냐?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하더라고요. 사기가 뭔 사기야? 여기 봐, 내 핸드폰에 6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실제 내 돈이야. 며칠 지나니까 호기심을 못 참던 김씨 할아버지도 이씨 할아버지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비공식적으로 코인 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회장은 당연히 저였죠.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수익률도 제일 높았거든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화투 대신 코인 시간이었어요. 각자 핸드폰 들고 와서 어떤 코인이 올랐는지 내일은 뭘 사면 좋을지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거 좋네 하는 수준이었죠. 일주일 후에는 제 돈이 7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40% 수익률. 농사로는 1년에 이런 수익률 내기 힘든데 일주일 만에 해낸 거예요. 할머니한테 자랑했죠. 여보, 나 진짜 투자 천재인 것 같아.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을 벌었어. 이 속도로 가면. 영감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텔레비전에서 도박이라고 하던데. 도박이 뭔 도박이야? 도박은 잃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건 투자야. 실제로 돈이 늘고 있잖아. 그때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이제 생각해보니 참 부끄러워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5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 수익률. 은행. 이자로는 25년 넘게 벌어야 할 돈을 한 달 만에 번 거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적금에서 2천만 원을 빼서 추가로 넣기로 한 거죠. 물론 할머니 몰래요. 이 속도로 가면 1년 후에는 어머나 계산해보니까 억대 부자도 가능하겠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코인으로 큰돈 벌어서 손자들 학비도 대주고 할머니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그래서 총 2,500만 원이 코인 계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싶었죠. 2달째에는 더욱 놀라웠어요. 3,8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54% 수익률. 이제 저는 정말로 제가 투자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에는 온갖 코인 관련 앱들을 깔아뒀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것들까지. 카카오톡보다 코인 앱을 더 자주 켰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코인 얘기뿐이었어요. 큰아들아 너도 코인 해봐. 나 벌써 70% 올랐어. 1,350만 원이나 벌었어. 너희들 연봉보다 내가 2달에 번 게 더 많을걸? 심지어 새벽에 가족들을 깨우기도 했어요. 야들아, 비트코인이 갑자기 15% 올랐어. 이거 뉴스 나올 거야. 그러면 식구들이 아버지, 지금 새벽 3시예요. 그래도 이건 봐야 해. 역사적인 순간이야. 경로당에서는 완전히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이 박 회장님, 오늘은 어떤 코인 사면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모르면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언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무모했는지 아세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블록체인이 뭔지, 가격이 왜 오르내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숫자가 올라가니까 좋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3월 15일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어라,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초록색 숫자들이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12.3%, 마이너스 15.7%. 이게 뭐지? 핸드폰이 고장났나? 처음엔 정말 고장인 줄 알았어요. 핸드폰을 껐다 켜봤는데도 여전히 빨간색 뿐이었어요. 급하게 민수한테 전화했죠. 민수야, 민수야, 큰일 났어. 내 코인이 이상해. 전부 빨간색이야. 뭔가 잘못됐어. 할아버지, 그게 폭락이에요.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폭락, 그게 뭔 소리야?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까지도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앱을 잘못 눌렀나 아니면 해킹당한 건 아닌가?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3,850만 원이었던 제 돈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오후에는 3,200만 원, 저녁에는 3천만 원. 하루 만에 85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뭔가 실수일 거야. 내일이면 다시 올라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빨간색의 행진은 계속됐어요. 3천만 원이 2,600만 원 되고, 2,300만 원 되고, 2,100만 원. 한 주가 지나니까 1,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금 2,500만 원보다도 적어진 거예요. 경로당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인 연구회는 이제 손실 연구회가 되어버렸어요. 박 회장님, 제 돈도 많이 줄었어요. 1,000만 원이 600만 원 됐어요. 김씨 할아버지도, 나도 그래.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그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올라갈 때는 전문가인 척 했는데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존나게 버틴다는 뜻이래요.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래, 참고 기다리자. 금방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또 다른 글에서는 물타기라는 것도 봤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사면 평균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에 샀는데 1,800만 원이 됐다면 1,800만 원 수준에서 똑같은 양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럼 평균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조금만 올라도 본전이라는 얘기였어요. 오, 이거 좋은 방법이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추가로 투자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할머니. 몰래 또 적금을 해약했어요. 1,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이제 총 3,5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때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제 평균 가격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본전이야. 하지만 코인 시장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추가로 넣고 나니까 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800만 원이 1,600만 원 되고 1,400만 원 되고 1,200만 원. 그러다가 1,0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500만 원이 900만 원이 된 거예요. 70% 손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때 정말 멘탈이 붕괴됐어요. 매일 아침 핸드폰 켜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녁에 할머니가 은행에서 연락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아, 이게 뭐야? 적금이 왜 해약되어 있어? 결국 들켰어요. 여보, 그게 당신 미쳤어? 우리 노후 자금을 도박에 다 날리려고. 그 돈이 우리가 병원비로 쓸 돈이야. 3천만 원이나.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걸 50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큰아들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밤을 새우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요. 코인 가격이 왜 오르내리는지 몰라요.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몰라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벼농사는 40년을 했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대고 언제 걷어들여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날씨도 보고 땅의 상태도 확인하고 벼의 상태도 매일 살펴보고. 그래서 40년간 한 번도 농사를 망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인은 3개월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뛰어들었잖아요. 다음날 아침 큰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농사는 40년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시잖아요. 근데 코인은 3개월 경험으로 40년 농사 실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사도 처음에 배울 때 몇 년은 실패하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운에만 맡긴 거였어요. 농사는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절반이라도 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코인은 기본기 없이 했으니까 전부 잃을 뻔한 거예요. 결국 남은 900만 원도 다 팔았어요. 그런데 웃긴 게 팔고 나니까 바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했어요. 총 2,600만 원을 잃었어요. 할머니한테는 1년 동안 용돈도 못 받았고 경로당에서도 한동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저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주 수익률 좋다고 해서 제가 투자 천재인 줄 알았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그런 쉬운 돈벌이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나이 드신 분들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TV나 인터넷에서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쉽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투자를 하시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잃어도 괜찮을 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나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누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쉽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10번에서 1번 성공한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정기예금과 경로당 화투로 돌아왔어요. 가끔 손자가 할아버지, 비트코인 또 많이 올랐네요 하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젊은이들아,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주마.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코인보다는 건강이 최고야. 아, 그리고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영감, 당신이 모르는 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역시 우리 할머니가 현명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투자 실패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로 위로도 하고 교훈도 나누면 좋겠어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